여러분, 원달러 환율의 대혼란이라 왜 이런 단어가 나왔을까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4개월 새 원달러 환율의 하락액입니다. 무려 말입니다. 198.6원이나 떨어졌어요. 198.6원. 작년 9월 28일에 1439.9원을 기록한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1월 13일 현재 1241.3원입니다. 그러면 무려 4개월 새에 198.6원이 떨어졌죠. 엄청나죠. 그래서 시장의 대혼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대혼란 시기에 한국경제가 전문가 10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예, 물론 이 설문조사가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작년 말에 전문가들이 1,500원 간다 이야기를 너도 나도 이야기를 했고요. 1,600원도 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은 반대였죠. 1,500원이 가기 전에 무너졌습니다. 1,500원이 가기 전에. 예, 일시적으로 말입니다. 역외시장에서 1,499원까지는 98원까지인가요? 98원까지는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장 전문가들이 예측한 1,500원에는 근접하지 못했다는 것. 그렇지만 전문가들은요, 지금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올해 평균 환율은 1,250원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소수지만 원달러 환율이 1,100원대 후반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증권의 정규연 이코노미스트는요, 지난해 과도하게 원달러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1,100원대 후반까지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소수지만 이렇게 있어요. 10명 중에 2명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김승혁 NH선물 이코노미스트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올해 경기가 연착륙하는 상황이 오면, 이건 단서가 있습니다. 환율이 1,100원대로 갈 수도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야기하는 것은요, 앞으로 달러당 1,400원대로 치솟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설문에 응답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이야기는요, 분명히 상반기에는 환율이 높고요, 하반기에는 환율이 떨어질 거다. 상고하저 현상을 보이면서 평균은 1,250원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경기가 침체되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 1.7% 미만으로 성장한다는 한국은행의 발표도 있지요. 정부는 1.6%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외국계 투자은행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1.1%의 평균이요. 노무라 정권은 마이너스 0.6% 성장한다고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되면 당연히 원화값은 이게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원화값이 떨어진다는 것은 환율이 오르는 결과입니다. 환율이 오르는 결과입니다. 게다가 수출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수출이 올 1월에 들어서도 지금 1월 1일부터 1월 10일까지 마이너스 62억 7,200만 달러까지 마이너스가 나니까 대한민국에 공급되는 달러가 적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 시장에 공급되는 달러가 적다. 이것도 결국 달러의 공급이 적으면요, 더 많은 원화를 주고 달러를 사야 되잖아요. 더 많은 원화를 준다는 게 결국 환율이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여기에다가 무역수지가 계속 적자가 나면 경상수지가 나빠집니다. 경상수지가 지금 2021년에는 883억 200만 달러까지 올라갔던 것이
작년에는 250억 달러 근처가 될 거라고 예상해요. 그러면 지금 엄청나게 떨어진 거죠. 지금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3분의 1 토막이 더 났잖아요. 그죠? 3분의 1 토막이. 그만큼 대한민국의 국경선을 두고 달러가 그만큼 덜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더 많이 줄어든다는 그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수출 전망을 보면 경상수지가 210억 달러 정도 된다고 예상을 해요. 그러나 전망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긴 한데요. 이게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아주 암울한 그런 전망을 내놓는 그런 전문가들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을 종합해 보면요. 원달러 환율이 분명히 상고하저라는 말 분명히 보이고요. 가장 핵심적인 거, 이게 외환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결국 말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소비자 물가가 6.5%까지 떨어지기는 했지만 이게 다시 만약에 올라가는 모양새가 나온다. 그러면 시장은 굉장히 후덜덜해질 겁니다. 지금 기준금리가 4.5%인데 2월 1일 날 또 기준금리를 올린다? 그리고 3월 22일 날 또 기준금리를 올린다? 이렇게 됐을 때는 원달러 환율이 더 출렁이지 않겠느냐 하는 게 시장의 전망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전문가들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원달러 환율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신이 아니고서는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워낙 많은 변수가 시장에 계속 얽매이고 있으니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달러를 산다 이런 생각이 있으시면 이게 투자 수익을 취하는 것보다가 달러가 내려갔을 때마다 계속 사모으는 결국 환테크에 대한 개념을 좀 길게 잡아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 많이 해봅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려요. 그때 사서 그때 파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바로바로 수익을 내는 거 더 어렵고요. 그런 차원이라면 달러를 분할 매수를 하고요. 또 매도를 할 때도 분할 매도를 하면서 내가 달러를 어느 정도는 나는 보유하고 있겠다. 그런 생각으로 시장에 진입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요.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수익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달러가 들어오면 그냥 그대로 둡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이게 달러를 환전해서 쓰거든요. 그래서 저는 달러를 계속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이게 달러를 일정에 보유하는 것을 그냥 보내드립니다. 그것이 시장을 저는 대응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너무 급하게 이게 샀다 팔았다 하지 말고요. 꾸준히 들고 있는 거 필요하게 느껴집니다. 제가 요즘 N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게 100엔에 950원 밑으로 떨어질 때는 계속 사자 그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필요하리라고. 엔화라는 게 사실 일본에만 가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기축통화기 때문에 홍콩에 가서 쓸 수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엔화가 이렇게 강세를 계속 뛰어가잖아요. 지금 계속 환율이 떨어질 거예요. 원화보다는요. 그러면 조금씩 분할 매수로 사는 것도 방법이다. 그 말씀 다시 한번 올립니다.